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 무서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kg가 넘는다 그러죠. 그 100kg가 넘는 체격만큼이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 두 직책에 있을 때도 무서운 사람이다. 같이 공이 무섭다. 검찰로서 윤석열, 조국을 벌벌 떨게 하고 조국을 국민들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윤석열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했는데 역시 무섭구나, 무서운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보를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갖은 권력의 핍박, 살아있는 권력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본인의 책무를 다 했기에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쩍벌이다, 디테일이 부족하다, 이런저런 비난이 많았습니다만 그거는 다 별일이 아니다, 그건 큰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행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직에 충성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로 굉장히 명성을 자자하게 날리기 시작하고 국회에 불려나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일도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본인 할 말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멘탈 갑 중의 갑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청와대를 이전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그날 청와대를 개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갈 곳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도 5월 10일 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내가 출퇴근을 하고 내가 다소 불편한 곳에서 일하는 것쯤은 일이 아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불편쯤은 얼마든지 감수를 하고 청와대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반지성주의를 날카롭게 질타했습니다. 취임식의 핵심 키워드는 반지성주의입니다. 편싸움, 국민을 조각을 낸 편싸움, 좌파들의 편싸움, 팬덤 정치, 팬들의 인기를 사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정치,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을 우상화하는, 이건 사이비 정치죠. 본인들을 우상화하는 팬덤 정치, 즉 속임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임수 정치는 반지성주의 정치다, 일가를 한 겁니다. 속임수 정치, 우상 정치, 팬덤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반지성주의다 라고 이제 완전히 어퍼컷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자를 피하지 않는다. 지금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반드시 기자들의 한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받아야만 출근할 수 있게 그렇게 대통령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실력이 없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말솜씨가 없거나 국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하지 않을 행동이죠. 이것이 불리한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의회 정치를 신봉해야 되는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국회 연설하면서도 또 똑같이 본인의 얘기 소신을 또박또박 쉽게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국정연설, 첫 번째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국정연설 마치고 나서도 적진으로 찾아갔습니다. 적진이라고 하는 건 야당입니다. 내 편끼리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진영으로 가서 일일이 다 악수를 했습니다. 특히 본인을 그렇게 핍박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금은 의원이죠. 박범계 의원하고도 악수를 하는 이러한 용기, 적진으로 돌진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에 민주당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 긴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기,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광주 5.18 광주 추념식에 추모식인가요? 참석하면서 옛날에는 뭐 거기 가서 노래를 뭐 부르느니 안 부르느니 하고 갖은 꼴값들을 다 떨었습니다. 특히 우파 당이 하도 많이 지금 국민의당 그 정치꾼들이 칙칙한 생각을 하면서 그 논쟁을 벌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전원과 대통령실의 수석 또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특별한 일에 지장이 없는 한 다 광주로 내려가자. 여기에 어떻게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반대합니까? 어떻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대합니까? 그냥 내려가되 각자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차 타고 가서 거기 주차장 혼란하게 하고 갑질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차를 빌려서 그 안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같이 내려간다. 얼마나 이게 무슨 돈이 드는 겁니까? 뭐 건의가 필요한 겁니까? 사람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엄청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상대방을 다 쓰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네 옛날에 잘못한 것들 빨리 반성해. 무릎 꿇어. 꿇으라고 안 그래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무섭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국민 속, 시민 속으로도 돌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의만 내려놓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본인이 죄 지은 것이 없으면 국민 속, 시민 속으로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감 있는 행동이죠. 정말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에 국민들은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무섭죠. 이러다가는 정권 영원히 우파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지금 좌파들에는 이 인간들의 바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인물이 지금 없다는 것이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인물이 없습니다. 당분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마음을 비우면, 윤석열 대통령 마음 비우니까 내가 출퇴근이 좀 불편하면 어때? 내가 좀 덜 불편하면 국민들이 편하잖아. 그리고 정직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으면 사람이 용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맹은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소리 안 내면서 무슨 이게 정책이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합시다.
옳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옳은 방향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정말 무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놓이죠. 고맙습니다.